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 하나, 거기 누구더라? 딱 아는 건데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대화가 뚝 끊겼던 순간,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대충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뇌세포의 문제뿐일까요? 아닙니다. 길목이 막혀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피의 길목 딱 3분만 자극해주면 다시 또렷해지고 잊었던 이름도 떠오르고 말문도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마사지 한 동작으로 기억력을 깨우고 머리를 맑게 하는 방법을 재미있고 실생활에 꼭 맞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으시는 20분이 당신의 기억력을 10년 전처럼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어느 날은요, 분명히 어제까지 잘 떠오르던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말끝이 자꾸 막히고 대화 도중에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지도 순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꼭 나이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뇌세포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까지 피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어디든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발이 찬 것도, 얼굴이 창백한 것도 결국은 혈액순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머리도 똑같습니다. 뇌도 피를 먹고 삽니다. 피를 통해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여기저기 뻣뻣해지고 특히 목 주변 근육이 굳어지면서 뇌로 가는 길목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멀쩡히 있는데도 일을 할 힘을 못 받는 거죠. 이건 꼭 밥은 있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먹질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를 열심히 써도 연료가 들어오질 않으니 금방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피가 도착하지 못하는 길이 막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엔 그 막힌 길을 뚫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함께 해볼 겁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3분만 아주 간단한 자극으로 우리 뇌에 다시 피가 돌게 해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해서 눈빛이 맑아지고 말투가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피의 길목 도대체 어디고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할 곳은 바로 풍지혈이라는 지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불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하루 한두 번 이 자리를 가볍게 눌러주시고 손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30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눈이 또렷해지거나 말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자극이에요. 머릿속이 깜깜한 건 뇌세포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뇌에 도달해야 할 피가 중간에 막혀버려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풍지혈은 그 막힌 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잠깐의 자극으로 기억력의 불빛이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등 자극하기입니다. 등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뇌로 가는 피가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피의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 머리는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하나쯤 있는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의 빗 아니면 수건을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등 뒤, 날개뼈 사이부터 어깨 아래까지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피부를 긁듯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 두세 분만 자극을 주셔도 등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저녁 시간대,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에 이 자극을 해주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고, 어떤 분은 등을 문질렀는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등 뒤에는 큰 혈관들이 모여 있고 그 혈관들이 목과 머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잘 흐르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뇌는 다시 기억을 꺼내고 말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지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데를 풀어도 피가 머리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소파에 기대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목이 점점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자, 이제 실천해 볼까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툭 풀고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얹습니다.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는 느낌, 뒷목이 살짝 당기는 지점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는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천장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들어주시고 어깨는 활짝 펴주세요. 이 자세는 목부터 어깨까지 연결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을 하루 한두 번, 세 번씩만 반복하셔도 뒷목의 긴장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아주 간단합니다. 풍지혈 자극, 등 자극, 목 스트레칭. 도구도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내 몸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릿속이 깜깜하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손끝으로부터 다시 피를 흘려보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다음은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기억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세 가지 방법, 풍지혈 자극과 등 마사지, 목 스트레칭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어도 그걸 매일 무너뜨리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결국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생활 습관과 그걸 어떻게 매일 실천 가능한 좋은 루틴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오래 보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손주 사진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가 심심하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래 있다 보면 목 뒤 근육이 계속 긴장되면서 풍지혈을 포함한 뇌로 가는 혈류 통로를 눌러버리게 돼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누적되면 피가 머리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기억력 저하나 말막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올리는 습관만 들이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손을 조금 더 들어 올리시거나 가벼운 독서대를 활용해 눈높이를 맞춰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볼 때는 20-30분 정도 보셨다면 반드시 고개를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높은 베개를 써야 숨쉬기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지만 이 높은 베개는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오랫동안 차단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밤새도록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흐릿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자기 전 몸을 아무리 잘 풀어줘도 높은 베개 하나로 다시 피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개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고 평평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의 경추, 베개를 사용하시면 자는 동안에도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아침이 훨씬 개운해집니다. 세 번째는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TV를 볼 때 드라마 한 편, 뉴스까지 보시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죠. 게다가 소파는 푹신하기 때문에 처음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와 등이 구부정해지고 목이 앞으로 쏠리는 자세가 고정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과 목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결국 뇌로 가는 혈관들이 눌려서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광고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어깨를 돌리거나 목을 풀어주는 습관만 들이셔도 훨씬 나아집니다. 꼭 스트레칭이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러 주방까지 걸어갔다 오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혈류 자극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보는 습관. 둘,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셋, 소파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꿀 타이밍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의식하고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뇌 건강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은요, 좋은 거 아는 건 알겠는데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 결심보다 노출이 중요합니다. 자주 보이는 곳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요일별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 한 장에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기억회복 요일표 예시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부드럽게 자극하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과 심호흡, 금요일 풍지혈 마사지 다시,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해서 실천하는 방식은 부담도 적고 꾸준히 하기에도 좋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루에 딱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단 그걸 매일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알람 제목에 이렇게 저장해 보세요.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오늘의 루틴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도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물어봐줘 하고 부탁하시면 그 한마디가 매일의 실천을 이끌어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주째 실천표를 써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V 보다가도 아차,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용히 반복된 습관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한 걸음이 뇌의 길을 열고 잊혀졌던 기억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눈에 보이는 실천, 매일의 반복.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기억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귀 뒤 풍지혈을 누르는 간단한 손끝 마사지부터 등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목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동작까지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도구도 특별히 필요 없는 동작들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 운동들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제가 직접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이신 이종섭 어르신은 저희 병원 프로그램을 따라 3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외우겠어요 하시며 자신 없어 하셨지만 매일 한 가지씩만 반복하셨죠.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은 등 자극,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그렇게 하루 5분씩 천천히 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다고 합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집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숫자를 눌렀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메모도 없이 아들의 전화번호가 손끝에서 저절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숫자가 흐르듯 생각나고 신호음이 울리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울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깨어났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오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증거,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 회복력도 가지고 있어요. 목을 푼다는 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뇌에 산소와 포도당이 도달하는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지친 뇌에 다시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 그 첫 걸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해주신 그 움직임이에요. 물론 처음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정말 기억력이 돌아올까?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전처럼 이름이 금방 떠오르고 어딘가 머릿속이 시원해졌다는 느낌.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도 건강식을 챙기는 이유도 결국은 이 뇌가 잘 기능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피가 잘 돌면 깨어나고 피가 막히면 잠듭니다. 그러니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뚫어주는 것. 바로 오늘 배운 풍지혈, 자극, 등 자극, 목 스트레칭 같은 작은 실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엔 까먹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빼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내일 아침 귀 뒤를 한번 눌러보세요. TV 보시다가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고
자기 전 낮은 베개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망가진 기억력은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은 화려한 약도 아닌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아직 살아있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기억을 되찾고 싶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오늘 다시 켜집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지금 해보세요. 귀 뒤를 눌러보셔도 좋고, 어깨를 한번 돌려보셔도 좋고, 고개를 천천히 기울여 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극 하나, 꾸준한 반복 하나로 누구든 다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의 길을 열어주는데 단 3분만 써보세요. 그 시간이 내일의 나를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3가지 행동이 누군가의 뇌를 다시 깨우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은 돌아옵니다. 몸이 길을 열어줄 때 마음도 다시 밝아집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혜 선물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